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11일부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분석을 통한 초보 엄마, 초보 아빠를 위한 가이드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수시 전형의 의미와 현재 수시 전형 각 전형 비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시 전형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가이드 영상을 통해 수시 전형을 전혀 몰랐거나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시 전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수시 전형은 어떤 전형이 있다고 했죠? 네, 크게 3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형이 있어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이 3가지 전형으로 통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수시 전형에서 가장 첫 번째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 골자는 내신 등급 중심 전형입니다. 각 학교에서 받은 내신 등급을 통해 지원하고 합격이 되는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 위주로 평가되기 때문에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지원하지 못합니다.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학교 구조상 아주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자사고 특목고를 가면 내신 1점 때문에 한 등급씩 밀려나기 때문일 텐데요. 그만큼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일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으로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럽에서 월드컵에 나가는 게 쉬울까요? 아시아에서 월드컵에 나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아시아에서 월드컵을 나가기가 더 쉽겠죠. 월드컵 나가는 것을 등급 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축구 강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축구 강국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씩 월드컵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네덜란드가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탈리아가 2번 연속으로 진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에서는 어떤가요? 축구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2000년 이후로는 동반으로 계속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잘하는 놈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는 반면 일반고에서는 잘하는 놈이 계속 잘한다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사실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고려대학교 2022부터 2023학년도 대입 고교 유형별 지원 및 합격 현황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율과 합격률이 각각 95%에 육박합니다.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들도 있지만 매우 적은 숫자죠. 다만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서 저 정도 등급대를 맞추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울상위권대학교의 전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에서는 서울상위권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논술 전형도 없고 단 하나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수시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서울상위권대학교의 교과 전형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 내신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이고 이 정량평가의 활용 지표는 내신 등급입니다. 따라서 원점수, 표준편차, 성취도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세대학교는 Z점수를 이용한 내신 등급인데 이 Z점수 구하는 방법이 원점수와 표준편차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 지원하실 거면 원점수가 높으면 유리하다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학생부 교과와 더불어 서류나 교과 종합평가 같은 다른 요소가 반영되는 학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은 공통적으로 내신 등급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평가를 반영한다든지 교과 정성 평가를 반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내신 등급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 학과에 맞는 과목 이수 여부와 과목에 맞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맞춘 활동까지 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서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뿐 아니라 대입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사항은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대입 반영되는 항목들은 수상경력, 독서활동, 개인 봉사활동을 제외하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듯이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경우 교과 종합평가 혹은 교과 정상평가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과목별 이수 과목과 세특 기록도 함께 신경 써 주어야 합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적용되는데 이번 2025학년도부터는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마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상위권대학교에서는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내신 등급 말고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몇 등급 이내는 들어야 한다는 제2 통과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든 이유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은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각 고등학교에서 받는 내신 시험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더 좋은 학생들을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 이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시험에서 등급만 활용합니다. 정시에서는 서울상위권대학의 경우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만 수시에서의 수능 과목 활용은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됩니다. 과목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딱 원하는 등급 합 기준을 맞췄냐가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각 대학마다 상이한데 고려대학교의 경우 4개 과목 중 3개 과목 합 7등급 이내, 경희대학교의 경우 2개 과목 등급 합 5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수능은 한국사, 제2외국어를 제외하면 4개의 과목을 응시하게 되는데 이 4개의 과목에서 잘 본 과목만 조합해서 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경우 3개 등급 합 7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한 과목을 버려도 되고 경희대학교는 2개 과목 등급합 5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4개 과목 중에서 자신이 잘 나오는 과목 2개만 골라서 조합 5등급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서울 상위권 대학교뿐 아니라 경기 상위권부터 중위권 대학교까지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에 진학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반드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될 정도의 수능 과목 공부도 반드시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초보 엄마, 초보 아빠도 이해할 수 있는 이번 가이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 나머지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